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한 고발과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죠. 오늘도 이 올림픽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과연 참정권 침해 이 관련해서 재선거, 전국적인 재선거 이게 과연 가능은 할까요? 법적으로요? 자, 일단 먼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총체적 난국입니다. 노답 선관위입니다. 까도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습니다. 나라면 재선거를 할 것 같다라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올림픽공원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봤는데 드론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렇게 젊은 청년들 또 어르신들도 오늘 집회 9일째입니다. 오늘. 예, 좀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일주일 전보다는 사람이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만 계속해서 재선거를 외치면서 소풍처럼 나온 또 가족들도 있고요. 또 연인끼리, 또 친구끼리, 가족끼리 나온 많은 사람들 저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오늘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장윤미 대변인.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쌍둥이 득표가 869건이나 있고 새 쌍둥이 득표가 15건이 있고 이게 뭐 말이 되냐. 이건 뭐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확률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3자 회동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재선거라는 거, 전국적인 재선거라는 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대안을 내야 되는데요. 최소한 장동혁 대표는 그런 행보를 걷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선거는 국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이 엄중한 이 선거관리 시스템이 흠결이 번복이 될 정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하자의 크기가 크다면 그것은 재선거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통정리를 법원이 내려주는 겁니다. 예.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어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법을 보면 소청을 거쳐서 그 소청이 선관위에 의해 기각이 되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가처분처럼 좀 빨리 나옵니까? 그게 단심제고 이게 선거의 어떤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법원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가름을 타줘야 네. 된다는 엄중한 인식이 있고요. 다만 이게 독일 사례를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에서는 이렇게 지연됐던 피해를 본 유권자가 한 수천 명 단위였고 이 교부됐던 투표용지도 다른 그 권역계 교부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선거가 됐었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재선거의 판단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질 가능성은 비교적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게 정확하게 유권자분들한테 설명이 들리는 걸 텐데 장동혁 대표는 마치 재선거가 가능한 것처럼 정치적 구호를 현실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정익준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선관위에 여러 가지 문제, 뭐 휴가를 간다거나 또 뭐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을 한다거나 뭐 등등의 문제 때문에 국민적인 공분 해체하라는 것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뭐 특검이든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해법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니까 위철환 선관위 직무대행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을 보면요. 넘버원 수장은 물론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임입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회의 정도 하고 끝나는 게 그게 이제 왜냐하면 본업이 대법관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무총장이 아니에요. 사무총장도 물론 장관급이고 요번에 이제 사퇴의사 예. 했습니다. 누구냐면은 상임위원이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이 9명이 있는데 9명 중에 상임위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예. 대법관도 상임위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위철환 위원이 지금 상임위원 하고 계시거든요. 위철환 위원은 어떤 분이냐면은 뭐 저도 변호사지만 제가 변호사할 때 그때 변협 회장을 하셨던 예.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법연수원 18기입니다.
사법연수원 18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18기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바꿨는데 누구로 바꿨느냐? 자신의 연수원 동기 거기에다가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연수원 다녔던 사법연수원 18기는요. 1년에 몇 명 뽑았냐면 300명 뽑았어요. 그런데 제가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위철환 그 상임위원하고 같은 밥조라고 해가지고 같이 연수원 다닐 때 굉장히 친했던 예. 그런 사이였는데 그런 분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서 그 상임위원이 지휘하는 그런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막 그 표출됐을 때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이번에 그 노태학 그 위원장도 사퇴하셨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도 사퇴했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 상임위원도 당연히 거취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선관위가 사고쳐서 이 욕을 전부 다 정부 여당이 먹고 있다고. 뭐 이것만 잘못해도 정부 탓이고 뭐 저것만 잘못해도 여당 탓이고. 원래 여당과 정부가 그런 조직이죠. 사실 큰 사고, 안전사고도 뭔가 나면 정부 탓을 하게 마련입니다. 거기서 대책을 세우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 여당의 할 일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성과급도 문제고 외유도 문제고 골프도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본인들이 해야 할 선거 관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그런데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은 비상임인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도 수사를 해야겠지만 사실상 상임위원들을 그리고 핵심 실무 책임자들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한 인물을 주목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검경 합동수사팀은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출국 금지했는데 나경원 의원의 지적은 이거예요. 당장 출국 금지 수사 받아야 할 사람은 비상임 노태학이 아닌 실권자 위철환 직무대행이죠.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다 밥 친구로 알려져 있는 위철환 직무대행도 수사를 해야 한다. 지금 현재 대통령의 밥 친구로 알려져 있다는 위철환 직무대행이 현재 선관위의 자체 조사와 자체 조사를 이끌고 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라고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전 의원님, 판사 출신이신데요.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문제가 있던 봐야겠지만 네. 사실은 바지 사장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진짜 수사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선관위에 사실 투톱을 얘기를 한다면 한 자리가 상임위원이고요. 또 한 자리가 사무총장. 사실 이분들이 선관위를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원장은 물론 위치는 물론 총 선관위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비상임이다 보니까 이 선관위의 모든 그런 중요한 사항은 상임위원과 그리고 사무총장이 하는 구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검경 수사에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상임위원이 좀 빠져 있죠. 그리고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지금 허철훈 사무총장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출국 금지까지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위철한 그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사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선관위원 중에서는 가장 상석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진행하고 있는
진상 규명 뭐 이런 것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지적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하고 2년에도 선관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야당 시절이에요. 그때 저희가 주장했던 게 그 당시에 상임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였던 조혜주 상임위원이었거든요. 예. 조혜주 상임위원 물러나라고 저희가 그렇게 성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선관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형식적인 명목상의 대표인 거고 이제 실질 사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상임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분이 수사 대상에서도 좀 빠져 있고 또 오히려 지금 권한 대행으로 선관위를 오히려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의 투톱은 상임위원 그리고 사무총장 예. 이기 때문에 이 위철한 상임위원도 당연히 조사와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이번 사태에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분도 사퇴해야 된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계속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선관위가 올해 3,334억 원의 예산을 받고도 이 모양으로 선거를 치렀다라는 국민적 공분도 일고 있습니다. 2026년 선거관리 행정 지원 예산이 3,334억 소리 납니다. 전년 대비 11.7% 인상된 건데 전산 운영 경비가 전년 대비 101억 8,600만 원이나 올랐어요. 선거관리 직원 교육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전산 운영 경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 쓰고서 전산의 금융항으로 있지도 않은 투표 결과들을 입력했던 선관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익준 변호사님. 전산 예산이 전년 대비 101억 8,600만 원 올랐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산에 입력하는 부분이잖아요. 선관위 직원들이 벌써 몇 개의 투표소의 결과를 통째로 전산에서 입력하지 않고 기가 막힌 건 경기도 교육감 선거였나요? 임태희 보수교육감 후보와 안민석 진보교육감 후보의 득표 데이터 숫자를 아예 바꿔서 입력했지 않았습니까? 안민석 보수교육감 후보가 그 지역에서 이겼는데 임태희 후보가 이겼는데 임태희 후보의 표를 안민석 후보에게 선관위가 잘못 입력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이럴 거면 예산을 저렇게 많이 왜 타갑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전산 운영 경비가 전년보다 100억 넘게 올라갔던 건요. 아마 해킹 막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추정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해킹 막기 위해서 요즘 많은 그 예산을 갖다 쓰니까.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옛날에 필리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계좌이체 어떻게 하냐면요. 컴퓨터로 딱 누르잖아요. 그럼 본부에 필리핀에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바뀌었겠지만.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린 금액 예컨대 100만 원 올리면은 그 안에 있는 본부에 있는 그 직원들이 100만 원을 컴퓨터로 쳐가지고 우리 같이 자동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중간에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100만 원 들어왔네. 그럼 100만 원 쳐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때 제가 100만 원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50만 원만 쓰면 50만 원밖에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선관위가 꼭 옛날 그 한 10몇 년 전에 그 필리핀 은행 그 계좌 이체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시간 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투표하면 뭐 합니까? 투표 집계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선관위 직원들이 실수를 했건 물론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선거는 하나만 한 거 아니겠는가?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진짜 열흘 넘게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통계적으로는 그 뭐라 그럴까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주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도 그걸 믿고 싶은데 상식적으로 네. 통계적으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 확률적으로 그렇게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률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사전선거 쌍둥이 득표 결과도 선관위 직원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의심도 이제 가능한 수준까지 된 것이 아닌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한 말씀도 없으십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입장을 딱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더 의혹만 증폭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가장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 전산에 실제 이 투표 결과와 다른 데이터를 선관위 직원들이 입력해 놓는 게 이번 선거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신 사전투표에서의 이 쌍둥이 득표, 선관위가 물론 선관위 자체 조사를 국민들이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만 선관위가 이 사태 자체 조사하는데 쌍둥이 투표는 조사에서 배제하겠다. 지금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좀 이게 핵심인데 이걸 안 하겠다. 조사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지금 투표 용지가 부족한 것만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거는 자꾸 없어져 가고 그 와중에 국민들의 불신만 자꾸 올라가고 이럴 거면은 선관위 자체 조사는 못하라는 것이며 지금은요 선관위 자체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강제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이 사태를 확인하고 그 파악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관위 자체에서는 1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정 개표 주장은 없었다고 판단, 따로 조사하지 않기로 내부 결론을 했다. 그러니까 선관위 자체 결과 조사에는 국민들이 기대를 못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제 수사로 결국은 수사기관이 규명해낼 수밖에 없는 건데 신뢰를 잃은 선관위가 지금 무슨 말을 한다 한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믿겠습니까? 자, 잠시 후에 이제 쌍둥이 득표 얘기는 좀 잠시 후에 다뤄보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선관위가 선거를 정말 이 모양 이 꼴로 치러놓고 사고 칠 때마다 성과급을 받아갔습니다. 신의 직장 이런 얘기 나올 법하네요. 각종 논란에도 존재한지 소쿠리 투표 때 그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열받았습니까? 성과급을 83억 479만 6천 원 타갔다는 거예요. 투표용지 외부 반출 때 2015년 성과급을 100억 1744만 5천 원. 아유 5천 원 6천 원 알뜰살뜰 1,000원 단위까지 다 가져가네요. 2026년 투표용지 부정 논란 이번 사태 때 배정 예산이 10억 7,097만 8천 원을 초과해서 이달까지 102억 4,460만 7천 원. 김승수 의원실 자료인데요. 조기현 변호사님, 사고 칠 때마다 성과급을 뭐 거의 100억 단위로 다 배정해서 집행했네요. 배정 예산은 더 11억, 뭐 10억 뭐 이렇게 더 타갔는데 지금 뭐 성과가 있어야 성과금을 주는 건데 이건 뭐 그냥 가져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부실하고 무능하면 좀 눈치라도 있어야 될 겁니다. 아 부실하고 무능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눈치도 없다. 그러니까 저런 이 소쿠리 투표 논란이라든가 그 이후 선거 때마다 계속된 부실 논란이 있었다고 하면 이 100% 성과급 지급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다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전혀 이제 그런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내부 감독 기능이 완전히 없는 조직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선거관리 행정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선거관리 수당에 관한 규칙에 보면 뭐 일반적으로 성과금 지급에 관한 규정하고 동일한데요. 성과가 있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규칙은 잘 지켰네요. 전체 뭐 1,000원 빼고 다 지급을 했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실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3천여 명 넘는 선관위 직원 중에 실제 절대적으로 선거관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고를 많이 선거 때마다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선관위 직원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분들한테 정당하게 지급된 부분까지도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그럴 때마다 어떻게 적정한 어떤 징계 처분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배제하고 실제 제대로 일한 선관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런 근거들이 이번에 나와줬다고 하면 그나마 내부 관리는 신경 쓰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성과급 지급마저도 보면 선관위가 무소불위 이 권한을 가지고 자기 잔치만 하고 있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없이 자기 이해관계만 챙기는 조직이 아니었냐는 확신을 들게끔 하는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전체 총액 기준으로 실제 100% 지급된 성과급 내용이 밝혀졌는데 사후라도 지급이라도 성과급 지급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예. 제대로 된 평가는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더 기가 막힌 건 몰디브 출장입니다. 선거 연구하러 몰디브로. 이야. 저도 못 가봤어요, 몰디브. 영화에서만 봤네. 전국 선관위 직원 5명, 7박 9일 몰디브로 해외 출장. 그런데 해외 출장 명목이 논란이에요. 대통령 선거 참관. 자, 일정을 볼까요?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 선거운동 참관, 투개표 참관, 공식 만찬. 선관위 관계자, 몰디브가 선거 앞두고 외국 참관단 초청해서 다녀온 것. 이거 세금 써서 갔다 온 겁니다. 선거 참관 보러 갔다라고 돌아와서 만든 보고서를 보면 몰디브 백사장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투표 변화 사례를 연구하고 왔다라는 보고서 내용도 담겼는데요. 몰디브는 가보지 못했지만 서울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섬나라입니다. 거기에 선거 뭘 배울 게 있다고 7박 9일이나 세금 쓰면서 갔다 왔을지 논란입니다. 자, 박성민 최고, 혹시 몰디브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어요? 모히또는 먹어봤는데 모히또는 먹어봤는데 몰디브는 못 가봤습니다. 환장하겠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게 보기가 어려운 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몰디브 대통령 선거를 보러 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갔다 와서 그 출장 목표로 제시했던 게 결국 변화된 외국 환경의 선거를 뭐 보겠다. 그리고 선거법제를 비교 연구하겠다라고 했는데 방금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내용을 봤더니 뭐 백사장에 깃발이 나부끼는 사진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섬 지역 특성상 해안가, 뭐 바다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줄을 이뤘다. 이거는 굳이 안 가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세금을 쓰고도 이 몰디브 대통령 선거를 굳이 왜 보러 갔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선관위를 또 이런 출장을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이 갔다 왔으면 뭔가 배우고 혹은 그 발전을 하는데 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지난해 11월에 선관위가 어딜 갔다 왔다고 하냐면 독일에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 이제 재선거를 치렀던 이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갔다 오고도 이번 어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막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동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몰디브에 갔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좋게 보기가 어려운데 뭔가 이제 외유성 출장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고서에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라도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결국 선관위가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뭐 구조도 그렇고 내부 인사도 그렇고 인사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뭐 지금 뭐 청사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출장도 이제 몰디브로 선거 연구를 하러 떠났다고 예. 하는데 뭘 연구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네. 도대체 선관위 뭐 했냐, 선거 때 휴가 쓰고 무더기로 휴가 쓰고 도대체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맞냐, 능력이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 출장 자체도 사실 좋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몰디브 영상 한번 좀 크게 볼까요, 피디님? 우린 영상이나 좀 보시죠. 가보지 못하니까. 이야, 이거 멋있어요. 예? 유튜브 영상인데 몰디브가 이렇게 탁 해변 위에 멋진 집이 있고 바다에도 이렇게, 여기가 몰디브였군요. 바다에 이렇게 빌라, 개별 빌라들이 있어서 바로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 수영하고, 백사장이 아름답죠. 정말 백사장이에요. 백사장. 정말 예쁩니다. 이 몰디브 대통령 선거. 모히또도 한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여인님, 야, 몰디브 어떻게 보십니까? 아름답네요. 저도 선관위 직원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선관위원장 지방에서 하지 않았어요? 판사, 부장판사까지 했으니까. 보면은 근데 선관위 직원들이 또 성실하고 네. 또 능력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총체적 부실이 일어난 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견제받지 않는 기관이 그렇죠. 얼마나 무능하고 부실해 가는지를 국민들이 목도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요 대표적인 혈세 낭비죠. 이것도 이제 국정조사나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선관위에 대한 조사에서 저는 다뤄야 되는 게 바로 이 몰디브 그렇죠. 외유성 출장. 예. 당연히 다뤄야죠, 이것은. 그만큼 이 왜 몰디브를 갔느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선관위에서 되더라도
이거는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고 결국 외유성 출장이라는 거죠. 네. 얼마나 좋아요. 이건 세금 토해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조사에서. 또 사비를 들여서 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외유성 출장이라는 거고 이 소쿠리 투표 이후에 성과급 80억도 참 기가 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차제에 뭐 이제 선관위를 어떻게 개혁을 하고 해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인데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어떤 식으로라든지 감사라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요. 저는 두 번째로는 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개편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저도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가장 후보들이 놀라는 게 내 표가 도둑 맞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얻었는데 내가 얻은 표가 상대표로 지금 잘못 네. 잘못 기입된다는 거 어마어마한 실수고 그리고 2024년에 수원 영통구에서도 지금 이수정 후보 표도 좀 맞아요.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재투표 요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때 선관위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거 자기들 문책당하게 되니까 좀 봐달라 이렇게 지금 뭐 정말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런 면에서 이게 저는 선관위 지금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투표용지도 다 인쇄를 안 해가지고 배정된 그 예산의 47%밖에 안 썼다는 네. 거라 저는 이 차제에 저는 전국적으로 재검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런 그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표차도 작고 재검표 다시 해보자. 이 남은 예산으로 이렇게 성과급 펑펑 주고 또 외유 몰디브? 출장 가고 이런 돈 쓰느니 오히려 재검표하자. 전국적으로 재검표를 해서 정말 오류가 없는지 이거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예. 되잖아요. 지금 선관위 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문제를 했던 똑같은 그 표 1140표인가요? 수개표 해보자. 이것도 그냥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보고 아 됐어? 아 그러면 이거는 뭐 조사 대상에서 배제. 지금 이거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남은 예산 가지고 딴 데 쓰지 말고 엄한 데 쓰지 말고 전국적으로 저는 재검표를 한번 해봐야 국민들이 선관위에 이런 아마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그렇겠죠. 같아요. 저는 오류가 예.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편에서 저는 이 차제에 한번 그 재검표를 하는 예.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가져봅니다. 미국에서도 선거 논란일 때마다 재검표는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독 이 선관위가 마치 신성 영역처럼 돼서 재검표조차도 굉장히 신성 불가침 영역처럼 여겨졌지만 다른 나라에선 재검표한 사례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프도 문제입니다. 골프 영상, 특히나 선관위를 향한 이 시위가 있었던 그때에 이 스윙 연습을 했다라는 논란이 거셉니다. 함께 보시죠. 이 시국의 스윙 삼매경 함께 보시죠. 근무 시간 중 건물 층계참에서 골프 스윙 연습 모습 포착. 대구 선관위는 사태를 엄중히 인지, 징계에 회부했다는데 저 시각에 많은 유권자들이 저 건물 밑에서 선관위를 향한 규탄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려다보면서 골프 스윙을 했다라는 논란도 거셉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매를 번다고 그랬는데요. 매를 번다. 오늘 완전히 명언들 이거 많이 나오네요. 눈치 챙겨라. 매를 번다. 저희 이야기는 뭐냐면은 골프채를 사무실에 갖다 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갖다 놨겠습니까? 그날 갖다 놨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 달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골프채를 자기 사무실에 갖다 놨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저기 아주 고위직이 아니면 자기 방이 따로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파티션이나 그런 데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최고위직이어가지고 거기 그 지방선관위에 대구선관위에 무슨 뭐 기관장 정도 되는 사람이 골프 연습했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거고요. 그만큼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전날만 골프 연습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거의 매일 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왜 골프 연습했겠습니까?
주말이나 아니면 평일에도 휴가 내가지고 골프장 갈 생각이 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참 우리나라 선관위는 참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하는 게 2022년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는 우르르 다 휴직하고 2023년에 남의 나라 선거 있을 때는 몰디브 같은 데 가가지고 우르르 출장 가고 예. 몰디브 출장 제가 봤더니 5명 갔어요. 단장이 서기관이고 밑에 4명 더 거느리고 가가지고 5명이 갔습니다. 몰디브까지 여행 가는데 얼마 듭니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뭐 한 400~500만 원 드나?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먼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출장비 내역을 정확히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몰디브 가는 남의 나라 선거할 때 몰디브 가는 그러한 몰상식한 선관위가 대한민국 선관위라고 하는 것이 참 서글프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그 가운데 이번 선거에 대한 개표 결과에 대한 불신은 국민들 사이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봤지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논란이 됐던 이 쌍둥이 득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겠다라고 배제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자체 조사하는 줄 아마 처음 알게 되신 국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선관위 자체 조사에 맡겨야 될지 글쎄요. 관내 사전투표 쌍둥이 득표는 최소 전국 12곳입니다. 인천 2곳 동일, 광주 전남 10곳 동일. 게다가 개표 결과 입력 오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북교육감, 경기교육감. 통째로 투표소 개표 결과가 바꿔치기 됐다라는 내용. 앞서 전주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거 말고도 지난 총선 경기 수원이었나요? 수원정이었나요? 네. 에서 멀쩡한 표를 무효표로 2,000몇 표를 잡아놔서 실제 개표 결과가 전혀 전산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들도 얼마든지 나왔는데 자. 조기현 변호사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선관위 자체 조사를 얼마나 국민들이 믿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부정개표 조작 없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선관위가 하니까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국민들 일반적인 상식일 거예요. 저는 이게 확률적으로 매우 낮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 통계학자들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여러 군데서 발생했기 때문에 좀 의문이다. 국민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발표하면 그걸 국민들께서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이거 어찌 보면 이상하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면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시급히 뭔가 문제가 있어 덮는 것처럼 이런 이 의혹을 자꾸 줄 것이 아니라 제3기관에 맡기든 아니면 자체 조사를 했으면 납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죠.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놓고 이걸 믿으라고 하면 지금 붕괴된 선관위에 대한 신뢰 이 상태에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는 지금 사태의 심각성 자체를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네, 조기현의 돌직구였습니다. 저희 김재의 돌직구쇼에서는요. 이 쌍둥이 득표를 포함해서 이번 선관위의 전산 기입 문제 등등 그리고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등 끝까지 관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